안녕하세요. 베리한 집 식구들 베리블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초보 탈출 공략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해요. 고고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초보 투자자들의 마인드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잠깐씩 보고 가시면 집값이 이제 보합이거나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영원히 하락할 것 같은 불안감에서 관심을 갖지 않죠. 그래서 바닥을 치고 올라오면 뒤늦게 추격 매수합니다. 네, 그리고 신문 기사, 뉴스, 군중 심리, 전문가 말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죠. 막 뉴스에 좌지우지합니다. 막 그냥 자기를 그냥 신문이 의도하는 대로, 나라가 의도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움직여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게 결국 뭐 개미랑 다를 바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민감하게 좀 반응하지 말고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외로움을 싫어요. 이거 정말 이거 제가 많이 봤어요. 초보분들 외로움을 정말 싫어하세요. 그래서 남이 사야 나도 삽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가 남들 다 샀을 때 같이 가야 되면 자기 기회 들어오면 집값이 꼭지죠, 꼭지. 그럼 고점 매수가 되는 거예요. 물린다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얼마를 벌 수 있는지보다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맨날 이게 이게 앞으로 얼마나 오를까 막 이런 게 아니라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불안한 거 아니야? 왜냐 이게 확신이 안 서고 샀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자기가 확신했으면은 기다려보지, 버티면 오를 거야. 뭐 또 잠깐 조정이 온다고 해도 여기는 내가 확신을 갖고 샀기 때문에 기다리면 돼.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설명이 되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몇 년도에는 공급도 없어지고 앞으로 호재도 생기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들어서고 막 이러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걱정이 안 됩니다. 잘 알고 사시면. 그리고 투자할 가치가 있고 위험보다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에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네. 수익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수익에. 모두 다 위험은 있죠. 여기 올라가시면 등산 저희 가잖아요. 가보면 다 위험이 있어요. 네. 평지는 아니잖아요. 등산 갈 때.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네. 일부러 이렇게 가시는데. 네. 그래서 집중을 하셔야 되고, 매수는 침체기에. 네, 침체기. 그래서 제가 항상 뭐 공급 폭탄이다. 기사에 자주 나오는 것들 제가 되게 좋아해요. 네.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 그런 곳에 가면은 기회가 더 널려 있어요. 정말 널려 있고, 매도는 또 상승기에 팔아야 진짜 잘 팔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타이밍에 바로바로 팔립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초보자들이 이제 또 그런 공포가 있어요. 공포가 부동산 공포. 그러면 공포는 한순간에 지나가지만 이제 인간의 무의식적인 욕구는 느리고 오래 갑니다. 그 욕구가 평생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의 투자 순서가 있어요. 저희는 부자들이 하는 걸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각종 부동산 악재가 언론에 의해서 막 확대 재생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도 있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깡통주택 나온다. 막 뉴스 기사. 뭐 조금만 떨어지면은 뭐 몇 번 거래가 집을 안 내놔가지고 거래가 없는 건데, 뭐 거래량 뚱, 뭐 거래 뭐 절벽, 막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러면 사려는 사람들이 진짜 없어져요. 그러면 강남도 조정 장세를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도. 그래서 그러면 부동산이 사는 사람이 우위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사는 사람이 우위면 막 깎을 수도 있어요. 막 깎고 막 골라서 사는 거죠. 막 로얄동 막 이렇게 싹 골라서 살 수가 있고, 뭐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잔금도 막 되게 미루어서 살 수가 있고, 그래서 투자 역발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매나 올라갈 가치가 풍부한 아파트를 투자할 수가 있고요. 악재 속에서도 가치 있는 아파트를 사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를 오랫동안 해야 투자가 가능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오랫동안 보유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리고 악재에서 살아남을 부동산의 3가지 조건이에요. 네, 어떤 거냐면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살아남을 부동산 3가지, 바로 수요층, 네, 실거주분들이죠. 수요층분이 풍부한 곳, 그리고 수원, 화성, 뭐 판교, 위례, 신도시처럼 지역 경제력이 높은 곳. 경기 남부가 아무래도 경제력이 진짜 높아요. 그래서 경기 북부도 좋긴 한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저평가인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수요층이 정말 풍부하죠. 네, 경기 거기 남부 쪽이. 네, 그래서 경제력이 높고요. 그리고 강남권 도심의 역세권인데 수원, 판교 여기 보면 동탄, 미래 이쪽 라인 가면은 이제 평택 거기 천안까지도 지금 삼성부터 시작해서 산업 벨트들이 쫙 연결이 돼 있죠. 이런 것들은
수요층이 없을 수가 없어요. 네, 다 몰려옵니다. 왜? 일자리를 찾아서. 네, 사람은 일자리를 찾아서 모일 수밖에 없어요. 돈을 벌어야 생활이 되고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는 곳에서는 그냥 베드타운, 위성도시 같은 느낌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오르는데. 그래서 그런 걸 알고 계셔야 되고, 강남권, 도심의 역세권 이런 것은 불패다. 이런 거다. 그래서 무조건 일단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부동산 투자가 어려운 것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기회비용 연속이고 그 후가 어떻게 될지 막막하고 무섭기 때문에 시작한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일단 뛰어들어서 해보고 몸으로 부딪혀 봐야 돼요. 네. 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단 시작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해보지 않고 정답만 찾는 사람은 정답을 절대 알아낼 수가 없죠. 그리고 누군가의 부동산 성공 사례, 성공 책만 보고서는 부동산 부자가 될 수 없고, 진짜 제가 해봐야지, 이게 직접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다고 너무 한 곳에 몇 억씩 전 재산을 몰빵하는 거, 연끌하는 거는 쉽지가 않죠.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앞으로 부동산의 투자의 기술을 익혀야 되는데, 그냥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기술이고 뭐고 없죠. 그거 하나만 보고 불안해 떨면서, 오를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것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제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단 좀 부담 없는 금액 선으로 해서, 작은 것부터 좀 일어 나가시면서 점점 크게 모아 오시면서, 서울도 사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두를 위한 투자 방법이 있는데, 일단 그래요. 환급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환급성이 중요하고, 과거와 현재 시대를 버리고 미래 가치를 보는 게 좋고요.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본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걸 어떻게 보냐 하면은 환급성이고 자체 수요가 풍부하고 그 지역에 부자들이 살거나 사고 싶어하는 아파트를 좀 보셔야 되고, 이게 그 지역의 부자들이라고 해봤자 이제 지방이면 지방에서 이 사람들이 어느 아파트를 살고 싶어 하지? 어느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지? 그런 데가 있어요. 춘천을 보더라도 제가 춘천에 임장을 가봐서 보면은, 여기는 전세가가 엄청 높은데 전세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세 사세요 하면 그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를 이사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서 집을 사서 거기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실거주가 집을 전세로만 살고 싶어 하는구나. 같은 춘천에 길 하나 건너는데, 그래서 여기 앞에, 그래서 저는 그 전세로 살고 싶어 하는 아파트 말고 길 하나 건너편에 그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아파트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올랐죠. 그런 거를 임장 가면은 감이 옵니다. 네, 그런 것까지는, 심리 같은 거는 솔직히 이게 데이터로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임장 가서 부동산 말 듣고 또 가서 그 집 보면서 세입자랑 얘기도 하고 하다 보면 느낌이 와요. 이러시구나. 이래서 안 가시는구나. 이렇게. 이거 팔고 어디 가세요? 전세 끝나면 어디 가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분들이 얘기를 막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인구가 또 증가하는 지역이 좋죠. 가구수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구랑 가구수가 다 늘어나는 곳이 좋죠. 그래서 만약 인구와 가구수가 하락하는 곳이 있더라도 잘 없어요, 이런 곳이. 근데 일자리가 집중되는 도심은 오히려 상승한다. 네, 근데 초보들은 과거에 가장 비쌀 때 비교해서 가격이 낮은 집 판단한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전고점이에요. 전고점. 그래서 저한테 맨날 질문하시는데, 전고점,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말씀드렸죠. 단톡방에 카톡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전고점이 지났는데 전고점이 안 되는데 살까요 말까요? 우리 전고점 과거에서 가장 비쌌을 때 꼭지점을 비교해가지고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과거 시세에만 집착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고점보다 올랐으면 안 사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 근데 전고점보다 다 올랐는데 그럼 안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곳들이 오히려 더 오를 수가 있거든요. 원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르는 게 더 오르지, 같은 기간 내에 안 오른 것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꼭 가서 임장해보시고 사야 돼요. 그냥 갭 잡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고세들은 과거 현재 많이 올랐다고 해도 3년 후에 얼마나 더 오를지를 공부하고 예상해서 투자합니다. 네, 3년 후를 또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상승장에는 규제나 분위기가 일시적으로 하락세 보일 때 접근을